제가 봤을 때 26년, 27년, 28년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출 부담이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내가 이자를 내고도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연의 내용을 같이 잘 살펴보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올려주신 제목은 30대 성동구 2주택 부부의 투자 전략 상담 문의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식견을 넓혀가고 있는 30대 청년 부부입니다. 계속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어 닥터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핵심적인 고민 내용만 먼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020년에 결혼하면서 첫 주택으로 신혼집 24평을 매수해서 지내다가 24년에 아내 명의로 생애 최초 대출 80%를 이용하여 전세 금액에 추가로 후순위 주담대까지 써서 왕십리 뉴타운 33평을 매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진행해 왔습니다만 여기서부터 큰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먼저 내년에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당연히 전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땐 현재 24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2주택 유지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좀 더 넓은 집에서 아내가 편안하게 육아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산후도우미 또는 장모님 등이 더 많은 인원이 상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어떤 다른 의견은 없는지도 여쭤보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이거 같아요. 한 5년 이내에 해외 주재원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주재원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가시게 되겠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세요. 소득은 합산으로 2억 정도 벌고 계시고 자녀는 지금 출산 예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주택이 2개가 있는데 성동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24평이고요. 지금 시세가 한 12억 정도 한대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이 5억 정도 껴있고, 취득 시점은 2020년에 취득을 한 거고요. 뭐 괜찮은 시점에 잘 사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실거주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좁은 거죠. 아이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신 것 같고, 게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잘하신 거는 왕십리 뉴타운을 하나 더 샀어요. 왕십리 뉴타운 33평을 하나 샀는데 시세가 지금 한 22억 정도 하고 전세는 8억이 껴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3억이 있고요. 후순위를 받은 거겠죠? 취득 시점은 2024년도에 취득을 한 겁니다. 갭 투자를 한 거죠. 부부가 혼인신고하지 않고 각각 1주택을 한 뒤에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죠. 그러면은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이내 50억 자산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24평 있죠? 이 성동구를 전세를 주고 왕십리 뉴타운으로 들어간다. 33평 입주한다. 뭐 요거에 대한 아닌 거고, 또는 24평을 아예 매도를 해버리고 왕십리 뉴타운 33평으로 입주한다. 요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신 건데, 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당연히 이제 두 채를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요즘에 토지거래 허가도 좀 묶여 있고 뭐 매도 타이밍도 좀 잡기가 어렵고, 그 두 채를 들고 가서 여기 또 입주했을 때 또 대출 이자도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사실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이래요. 이제 곧 26년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26년, 27년, 28년은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왕십리 뉴타운으로 들어가서는 사실은 좀 많은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팔면은 다시 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출 부담이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내가 이자를 내고도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 가능하시면 최대한 이 두 채를 팔지 말고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세입자가 있어서 매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이제 고민해가지고 이거 한 채를 팔아버리는 거는 사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좀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5년 이내에 주재원을 갈 거다.
4년에서 5년 정도 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이 두 채를 만약에 정리한다라고 할 때 비과세를 받아서 순자산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 시드를 가지고 보신 데가 노량진 1+1 또는 자양 4동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질문은 뭐냐면, 그건 요걸 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좋잖아요. 우리가 주재원 가 있는 동안에 미리 사놓고 가면은 거주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거주비 또 지원도 여기서 받잖아요. 매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강변이고 재개발을 진행할 건데, 사실 재개발 속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노량진도 이제 1+1을 말씀하셨는데 1+1이 세금적으로 사실 매우 불리합니다. 나중에 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1+1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 상급지 갈아타기는 3원칙이 있다. 자산이 2배 불어나고 급지도 2배 불어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린 주재원 가니까 거주하고 투자는 강제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자산을 2배 불리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우리 자산이 이미 한 34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34억이나 되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노량진을 이렇게 가는 거는, 물론 이제 1+1을 보시긴 하셨지만은 이게 세금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자산이 또 많이 불어나는 선택지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상급지 갈아타기에 좀 조건이 부합되려고 하면, 물론 이제 당장 파는 건 아니지만 뭐 현재 시점에 좀 의견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드가 한 20억 정도 내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주재원 가면 거주비도 안 되니까요. 20억 내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정도 돈이면은 충분히 한남 뉴타운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거든요. 한남 뉴타운 중에 어차피 2구역, 3구역은 관청을 나서 좀 매수가 어렵지만은 뭐 1구역이라든지 또는 4구역에 무허가 등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가야지만 34억의 자산의 합계가 2배가 불어나서 이제 70억이 좀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올바른 갈아타기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 좀 보셨으면 하는 지역은 자양보다 더 한강변의 상급지가 어딘가요? 바로 옆에 보면 성수가 있잖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우리가 물론 이제 지분이 큰 뭐 아파트라던가 큰 주택은 갈 수가 없지만, 여기도 보면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좀 대출 규제를 좀 덜 받기 때문에 20억대 중후반 정도 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상가도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니까 이 대출을 활용해서 20억에 시드면 충분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올 근생 건물도 작은 걸 하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나중에 한강변의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는 평당 2억이 뭡니까? 이제 3억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되겠죠. 뭐 이런 지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또 이제 태어날 거니까, 자녀분이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태어나면 이제 학교를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학군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이제 주재원 갔다고 돌아오실 테니까. 또 강남권도 우리가 이 돈이면 갈 수 있는데, 강남권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요 방배동에 보면은 13구역은 어렵지만은 15구역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방 한 2개짜리 투룸짜리가 자기 자본 한 20억 정도면은 30평대 이상 받을 수 있는, 뭐 잘하면 30평대 후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에 입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업의 속도가 아마 내년도쯤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거예요. 그 속도도 좀 내고 있는 구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의사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은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두 채는 반드시 보유하셔야 된다. 내년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요 상급지 갈아타기 3원칙에 맞춰서 가시는 것을 강력히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런 지역 있죠. 한남, 뭐 성수, 강남권에 있는 방배 15구역, 요 정도 3가지 지역들을 좀 미리 공부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